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오늘은 굶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형 당뇨의 원인, 굶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 건강한 식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식사를 바꿔봤더니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공식품을 끊고 저탄고지식, 현미채식,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하는 방법 등으로 식습관들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동안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왔으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만성질환들이 개선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당뇨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가족력이나 아니면 먹는 음식, 술 그리고 설탕, 추가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당뇨하면 인슐린 저항이니까 어디까지나 먹는 것이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당뇨의 직접적,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뭐죠? 대부분 제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분위기에 압도되거나 결과에 서히 오는 좌절, 시간은 모자라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런 것을 모두 일컬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에 한 사람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맹수나 사나운 곰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생명의 위험을 감지하게 되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가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부신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신은 신장 상단에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콩팥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이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를 통한 신체 대사 조절을 담당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여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때 급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순간적으로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혈압이 증가하고 또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우리 몸의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코티솔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솔은 아드레날린보다 몇 초 늦게 반응을 하며 우리 몸속에서는 코티솔의 분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코티솔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이 하는 일이 많지만 코티솔은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아시죠?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바로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입니다. 코티솔은 혈관 안에서 당이 떨어지면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코티솔이 혈당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슐린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은 꼭 뭐를 먹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굶어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조심하고 음식 조절을 철저하게 하고 운동을 하여도 스트레스, 짜증, 우울증이 가득하면 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도 밥을 굶고서도 당지수를 높이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처럼 인슐린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생리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 는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긴장감이 상승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곰이 쫓아오는 실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과거의 경험 아니면 최근 경험일 수도 있고 오래된 트라우마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컸던 사건들이 그 당시에 는 이겨내거나 그냥 시간이 흘러 지나갔지만 우리 몸의 습관으로 상처로의 흔적들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화학적인 트라우마, 항암 치료, 또 오랜 기간 독성 물질,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을 다 바꾸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스트레스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것이다.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내게는 많은데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지. 참을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 호르몬은 계속하여 조금씩 분비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 하나만 문제이고 다른 게 다 완벽하다면 당뇨를 일으킬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혈당을 좌지우지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먹는 음식,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음식을 대충 먹거나 운동을 안 하여 과체중인 사람이 당뇨 전 단계로 몸이 버텨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시작이 되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운동을 하고 당뇨 전 단계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는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추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아닌 경우는 정상과 당뇨 전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분비 장애를 개선할 방법은 없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체중 감량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고 식사,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제2형 당뇨병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규모 전향적인 임상시험에서 생활습관 교정을 철저히 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제2형 당뇨병으로의 진행이 58%가량 억제되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은 매년 1회 정기적인 혈당 검사를 받아 당뇨병으로 진행하는지를 살피고 스트레스, 감염,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복용으로 갑자기 당뇨병으로 진행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형 당뇨병의 원인과 굶어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구독경제 선두주자 유니앤코어 리더 조피디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회원가입 및 구독 또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